왜 갑자기 그게 변했는지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예. 근데 대표가 된 이후에 계속 한동훈 후보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좀 지켜봐 달라. 대표가 된 이후에는 대통령이 봤을 때도 조금 두 사람의 관계가 복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원희룡 후보 보시기에는 전혀 여지가 없어 보입니까? 저는 우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자 총선 참패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캠페인 중에 보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안 맞게 실망을 많이 하셨죠. 근데 제 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고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100일 동안 사실은 전권을 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도 처음에 좀 얘기해 보다가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먹히니까 전권을 중간에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자 자동차로 치면 초보 운전이에요. 그리고 면허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냥 아주 패스트트랙으로 발급해 준 거예요. 도로 주행 연습도 안 거치고 모든 시험 면제하고 그냥 면허증 발급해 줘 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100일 동안 운전을 했어요. 근데 운전 중에도 여러분 제 옆에 함께 달리고 있는 이 화물차가 너무 이게 운전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 저는 원래 스포츠카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제 책임 아니잖아요. 그리고 끝나놓고는 100일 동안 운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 실력을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스포츠카처럼 잘 몰게요. 그리고 옆에 화물차 이제 제가 일단 당대표가 되고 나면 제가 운전하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비대위원장 100일 동안 그다음 끝나고 70일 동안 말 한마디 의미 있는 대화를 안 해놓고 그게 지금 쌓여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 신뢰가 회복되고 소통이 되고 당정 협조가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말과 자기 의도대로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총선 승리를 장담했지만 총선 역대급 참패를 했고요. 지금 탄핵을 막겠다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탄핵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국민 여론이 들끓으니 우리 여론의 편을 들어야 그래서 중간 절충안이라도 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 탄핵의 문이 열립니다. 2017년에 우리 그때 새누리당 탄핵 여론이 들끓으니까 야 우리라도 당내에서 지지하는 여론을 받드는 여론이 있어야 우리가 지지를 회복하고 우리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더라도 우리가 살 수 있다. 결과는 탄핵당하고 다 공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탄핵과 배신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 혼자 살 수 있다. 우리가 대통령을 코너에 몰더라도 국민 여론을 우리가 편승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탄핵과 공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자중질환 당내 분열로 이어진 그 역사를 우리는 바로 7년 전에 안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자 소통과 신뢰 회복할 수 있다. 자 우리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했을 때요. 대화 한마디 안 하고 그동안에 쌓인 게 있는데 쌓인 것도 안 풀고 야 이제는 아빠가 이제는 그 사장으로 CEO로 진급했으니까 이제부터 잘해줄게. 그리고 내가 집안 살림 내가 할 수 있고 하니까 다 따라와. 그런다고 해서 자식들과 부부관계와 친구관계가 회복되나요? 인간관계와 당정의 신뢰가 있어야 국민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가 있고요. 탄핵에 말려들면 그게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저는 인간관계의 동지적인 신뢰와 당정관계의 소통에 기반한 신뢰 그리고 이것에 기반한 여당으로서의 국정 성과를 내므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이게 엮여져 있는 것이지 그래서 신뢰와 소통과 경험이 있어야만 국민을 배신하지 않고 국민에게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걸 보니까 소통과 신뢰와 경험이 없는 이 산무 후보로 모든 것을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순간의 인기를 가지고 소통과 신뢰와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기는 짧고요. 인기는 100m 미인으로 인기는 가질 수 있지만 어려움을 겪어보고 그다음 서로에 대해서
나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끝까지 존중하면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조국이라는 역대급 무도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서 우리가 당을 지키고 국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소통과 신뢰와 경험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없다고 하셨던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조금 이게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댓글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계속 한동훈 후보가 됐을 때 어떤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언급을 많이 하세요. 배신을 할 수 있을 가능성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원희룡 후보도 예전에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즈음에 해서 당을 떠나신 이력이 있다 보니까 뭐 비슷하다 이렇게 좀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비슷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을 하시겠어요? 비슷합니다. 그때 그게 우리가 국민 지지를 얻고 대통령을 살리는 길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다 망하더라. 그래서 분열과 탄핵과 배신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옳다라는 걸로 시작됐는데 신뢰와 소통이 없이 독단으로 진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분열과 탄핵과 배신으로 되고 말더라.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우리 그 흑 역사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저는 경험에서 나오는 쓰라린 반성과 역사적인 학습을 갖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그때 당시에 저와 지금이랑 그러면 저는 이미 그 빨간불이 켜져 있는 길로 가면 분열과 탄핵과 배신의 길이 결국 종착점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경험자의 그 길을 가본 경험자의 길을 그것도 초보 운전자가 왜 그렇게 무시하고 가려고 그럽니까? 선배나 동지들 경험자들이 이야기하면 그걸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고요. 저랑 머리 맞대고 지금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지난 과거의 많은 그 뒷이야기들도 좀 듣고 조금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석에서 두 분이 많이 만나셨다고 하시니까 좀 얘기를 해보면 뭔가 조언을 해도 듣는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못 받으셨나 봐요. 그냥 대화가 말 한마디도 지려고 안 하는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리더로서는 말로 이기면 사람은 잃습니다. 토론을 이기고 동지를 잃는 경우가 정치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져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